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4월 미국의 도매 물가 PPI가 전월 대비 0.5% 하락하면서 예상치를 밑돈 데다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마진이 큰 폭으로 감소한 탓인데 이는 전반적으로 기업이 관세 인상분을 일부 흡수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4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소비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외식업과 비대면 소매업 등의 일부 업종들이 상승 흐름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 특수로 연일 급등했던 엔비디아의 주가가 밤사이 소폭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0.57% 내렸습니다. 최근 급등에 따른 건전한 조정으로 보이는데 기업의 주가는 지난 5거래일 동안 15%가량 폭등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16일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13조 원 5,900억 원 넘게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월간 순매도 기준으로 코로나19 당시 수준을 뛰어넘으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다 9개월 연속 순매도를 이어간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6일 금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간밤 결국에 나스닥 지수 결국에 다시 한번 한 폴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이 부진한 경기 지표에도 불구하고 이 뉴욕 증시 3대 지수 S&P 500과 그리고 다우 지수만큼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요. 그간 이틀 동안 조정을 받았던 이 다우 지수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 이어서 나스닥은 약보합권에서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지표를 잠깐 좀 보자면 이 지난 4월 도매 물가 PPI가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또 소매 판매 역시 전월 대비해서 상승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분위기상으로는 결코 좋은 결과는 아니었죠. 이 한마디로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관세 부담을 자체적으로 흡수해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비는 크게 위축이 왔다는 말인데 이 시장은 이보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서 기술주는 약세를 보였지만요. 또 간만에 이 러셀 2000 지수 관련 중소형주 종목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오늘은 새로운 이 섹터들이 오랜만에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간의 순환매 패턴에서 살짝 벗어나서 오늘은 또 새로운 정책주로 인터넷 은행주들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네요. 사실 전 정권에서부터 약간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최근 이 대선 후보자들이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 은행 설립을 잇따라 주요 공약으로 밝히게 되면서 다시 한번 부각받고 있고요. 국내 네 번째 인터넷 은행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힘이 실리고 있는 섹터입니다. 이어서 마리화나까지 오늘 웬일인지 움직이네요.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정부가 의료용 대마 성분의 뇌전증 치료제 이 에피디올렉스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문턱을 낮추겠다라는 그런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은 검토 중인 사안이지만요. 덕분에 오늘 다시 한번 기대감이 움직이고 있고요. 음식료 다시 한번 강하죠. 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한 삼양식품. 저도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 역시나 전고점 돌파하게 되면서 한때 120만 원 선을 돌파했고요. 이 불닭볶음면의 강세에 힘입어서 오늘 전반적으로 음식료 동반 강세 나와주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이 오늘 유가증권 시장 흐름 어떻게 될지 가장 먼저 지수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0.04% 오늘은 역시나 잠시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2620선이 약간 아슬아슬하게 현재 저항선으로 단기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코스피 시장 바로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계속해서 이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죠. 그만큼 외국인이 현재 8거래일 연속 순매수 이어가게 되면서 단단하게 지수 하방을 웬일인지 좀 지켜주고 있는 그런 지난주와 이번 주네요. 기관은 오늘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지만요. 어제 좀 강하게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과연 장 마감까지 이 현재 매도폭 늘리지 않을지 잘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현재 1% 이상 좀 강하게 되돌림 나오고 있습니다. 725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간의 이 매수세에 비하면은 오늘은 약간 물량 나올 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양대 지수 코스닥은 확실히 1% 이상 좀 깊게 현재 눌림 현상 겪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피는 약간의 이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 이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진정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1,397원 선에 다시 한번 2,400원 선 밑으로 안착이 됐네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로봇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로봇주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젠슨 황이 찍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서 이 상승하고 있다. 투자금이 점점 많이 모이고 있다. 이런 뉴스들 나오고 있고요. 또 서울대병원이 국내 최초로 휴고 로봇을 활용한 암 수술에 성공했다는 소식까지 이제 암 치료까지 지배하고 있는 로봇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이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 누가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미국 시장은 전일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양호하게 끝났습니다. 18,000 돌파 안착하게 되면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할 거라 그랬고 여전히 시장 점수는 85점입니다. 어제 코스닥 종목들 종가상으로 막판에서 떨어진 개수 세보니까 1,100개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체감들을 다들 안 좋았겠지만 근데 일부 종목들은 여전히 강했고 안 빠지고 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도 지금 코스닥 종목들 1,200개 빠집니다. 참, 그렇죠? 자, 미국장 보겠습니다. 미국장은 빠지는 거 없거든요. 나스닥 양호하게 강하게 버티고 있고 다우존스도 마찬가지 오히려 플러스 났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일목에서는 점점 좋아지는 흐름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버티기만 해도. 그래서 점점 좋아지는 호전되는 상황들을 지금 얘네들은 보여주고 있는 중이니까 별 문제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테마는 또 원전 테마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뭐 전선 전력 테마주도 괜찮고 보안주,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로봇주, 오늘도 로봇주 가지고 나왔는데 로봇주, 방산주 뭐 괜찮고요. 반도체 부품도 심지어 약해서 그렇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로는 괜찮아요. 이슈들이 다 좋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안 가는 것뿐이에요. 자,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주들 괜찮고 최근에 미용기기, 의료기기 뭐 이런 쪽도 움직임들 괜찮고 그다음에 마리아나 건강보험 적용 이거 예전에 제가 건강보험 왠지 이거 될 거 다른 나라는 다 되거든요. 하고 있고 우리나라 참 늦네요. 이게 작년에 얘기했던 건데 어쨌든 마리아나 보험 적용될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그런 희망 섞인 얘기 때문에 오늘 오랜만에 급등 나오는데 그래요. 뭐 이슈 나왔으니까. 자, 그건 그거고. 자, 로봇주. 그러니까 로봇으로 많은 수술과 치료들도 많이 되겠지만 지금 중국이 곧 휴머노이드 로봇을 테슬라보다 먼저 발표할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래요. 중국에서 먼저 꺼내기 시작하게 되면 미국도 만들다 말다가 미완성이 됐든 안 됐든 일단은 꺼내게 될 겁니다. 왜냐면 먼저 이 시장을 선점하는 자가 다 먹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먼저 포문을 열지 않을까라는 건 저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중국이 올해 양산, 도립 내지는 뭐 개발 완료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이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지금 벌써 이제 5월 중순이니까 좀만 있으면 7월 달, 8월 달 그러면 곧 막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로봇 대전이 시작되겠죠. 예전에 그 우리 2D폰 쓰다가 애플폰이 나오지 않았다면 스마트폰이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지금도 2D폰 썼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 간간히 그렇죠 유머 섞인 얘기로 간혹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기술을 내놓고 그러니까 없던 게 아니었었어요. 미국에서 애플에서 스마트폰을 내놓으니까 삼성에서 바로 그냥 스마트폰 이것저것 막 나오고 시작하면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은 기술들을 아끼고 아꼈다가 왜냐면은 그걸 제일 좋은 걸 팔면은 그 밑에 걸 못 팔잖아요. 전략인데 근데 누군가가 먼저 선점해서 나오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곧 중국이 포문을 열고 로봇 양산, 도립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막 팔릴 거예요. 막 중국에서 싸게, 값싸게, 좋게. 성능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게 나오겠죠.
그럼 미국도 당황하면서 뭔가 나올 거고 그럼 우리나라는 안 나오겠습니까? 로봇 대전이 시작되겠죠. 어쨌든 그런 이슈들이 기사에 오늘 아침에 있길래 중국에서 양산 돌입 곧 한다고 기사가 나와 있길래 당연히 나올 기사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로봇주들이 이것저것 움직이고 있는 어제도 움직이고 있던 것 같고 자, 하여튼 미국 시장은 양호하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여전히 85점이지만 오늘 코스닥 1200개 빠지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요. 가는 건 잘 가요. 오늘 움직이는 건 잘 가니까 뭐 의료기기가 됐든 방산이 됐든 전선, 뭐 원전 테마가 됐든 아니면 로봇주가 됐든 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매매에서 붙어서 공략하면 뭐 나쁜 시장이 아닙니다. 조정받으면 싸게 사는 것도 이쪽 안에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랜만에 뭐 인터넷 은행도 움직이고 뭐도 움직이고 막 하는데 시장은 양호합니다. 왜냐면 아직 구름대 깨지도 않았고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눌림목입니다. 눌림목 주고 다시 또 올라가겠죠. 눌림목 주고 또 올라갈 테니까 일단 지금 시장은 양호하다. 매매로도 여전히 양호한 시장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전문가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신 대로 워낙 많은 종목,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 집중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우리 시장 또 다시 한번 불안정해지는 거 아닌가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선 뭐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CPI 그리고 PPI 결과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 낮아진 영향도 분명히 있겠고요. 또 밤사이에 미국채가 반등을 해줬죠. 미국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미국채 수익률이 반등하게 된 건데 현재 어쨌든지 간에 한국과 미국 모두 단기 과열 구간에 진입한 것은 사실이고요. 심지어 오늘의 조정 충분히 쉬어갈 만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게요. 현재 코스피 이 ADR의 경우에는 120%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서 확실하게 좀 과열이 됐다라고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한 수준이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창구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이어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또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까지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장에서의 주인공 누가 될지 지금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장 주인공 바로 원익홀딩스 이번 주 내내 만나보도록 하겠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체크하도록 할게요. 원익홀딩스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3.74%. 그래도 최근 장 초반에서 만나봤을 때에는 오늘이 가장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원익홀딩스입니다. 4,710원 선 막 돌파하고 있고요. 거래량도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붙어주고 있네요.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 이번 주를 장식하게 된 이 원익홀딩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한번 꾸려볼까요? 자, 원익홀딩스는 반도체 장비주이면서 원익 로보틱스라는 자회사 때문에 로봇주로 최근에 엮여갖고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거래도 실렸고 저는 이 종목을 과거 주성엔지니어링을 비교하면서 주성엔지니어링이 그때 당시 5,000원이었나요? 10,000원이었나 5,000원이었나 하여튼 바닥에 있을 때 2020년도에서 강하게 밀었던 것처럼 위치가 비슷합니다. 위치도 비슷하고 반도체 이슈로 올라가든 왜냐면 반도체로도 충분히 갈 수도 있는데 지금 로봇 이슈가 강하기 때문에 최근에 로봇 이슈로 원익홀딩스가 올라간 거라 신고점을 돌파를 곧 앞두고 있습니다. 저건 돌파가 될 수밖에 없는 월봉과 주봉과 일봉을 크게 보면 원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거지 원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밑에서 실렸던 것은 이게 로봇주로 크게 가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전고점을 돌파를 합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면 5,000원 넘어가면 그다음에 7,000원까지는 다이렉트로 가거든요. 거기가 목적지냐? 주성엔지니어링 안 그랬어요. 그거보다 엄청 갔어요. 2020년도부터 작년인가 올해 신고점을 또 갔죠. 그러니까 5년 동안 올라가듯이
그러니까 2차 전지 이런 거 보지 말고요. 로봇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에서도 지난달도 지지난달도 조정받으면 로봇주 사세요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첫 봤다가 바로 원익홀딩스였습니다. 이 얘기도 공개 방송에서 간간히 여러분들한테 흘려드렸습니다. 조정받으면 이걸 사야 된다고. 그래서 미국 시장이 박살나길 바랐는데 안 빠져요. 미국 시장이. 안 빠지고 또 중국은 또 로봇 지들 열심히 잘 만들었다고 자랑이나 하고 있고 그럼 미국도 이제 진짜 똥줄 타는 거거든요. 중국에서 값싸게 성능 좋게 지금 나와버리니까 지금 로봇 전 세계에다가 팔아야 되는데 일단 중국계 특히 수술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수술 로봇들 막 나오고 있지만 이게 어디 나라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중국은 이미 수술 로봇들의 기술력들이 많이 높다라고 합니다. 저도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 이제 자료들 많이들 보게 되는데 가짜 자료들은 잘 걸르셔야 됩니다. 어쨌든 중국의 지금 기술력들이 상당히 높다라는 건 이미 많은 자료에서 입증이 된 자료고 중국에서 수술 로봇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내로 이미 많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병원들이 그 로봇으로 수술도 하고 있을 거고 그럼 이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갑자기 이제 로봇 이슈가 터지게 되면 숨어 있었던 원래부터 들어왔던 로봇인데 지금은 뉴스가 안 나오고 있다가 나중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2차 전지처럼 뭐 이래저래 막 뉴스 폭파시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로봇은 미래에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많이 올라간 거는 모르겠고 바닥에서 거래 실린 것들 그래서 저는 주성엔지니어링의 제2의 전성기를 똑같이 따라갈 수 있는 게 원익홀딩스로 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7,000원 가도요 거의 80% 100% 올라갈 겁니다. 근데 거기가 목적지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거 말씀드릴 거고요. 추격 매수하지 말고 먼저 미리 얘기하자면은 어제 가격 근처에서 그냥 사면 돼요. 그러니까 흔들리면 매수해놓고 주성엔지니어링처럼 미는 종목이니까 그냥 로봇주 없으면 원익홀딩스 정고 좀 돌파하기 전에 사놓자라는 의미로 가격 전략을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하여튼 원익홀딩스 말씀 이따 드립니다. 이 원익홀딩스 주성 엔지니어링에 비견할 만하다. 저도 정말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도 오늘 매수가 확인하기 전에 과연 이전 종목들 어떤 지금까지 성과 거뒀는지 바로 봐야겠죠.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5월 7일 수산 INT 14,000원.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아슬아슬하게 매수가 도달하지 못했고요. 이어서 5월 8일 덴티움 74,000원, 0.5%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5월 9일 삼성전자 5만 원 매수가인 도달하지 못했고요. 바로 이번 주 상황 만나봐야겠죠. 이번 주 표적 종목입니다. 가장 먼저 5월 10일 재룡산업 6,190원 1.3% 그리고 원익홀딩스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뒤를 이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13일과 14일 4,450원 그리고 4,445원 선에 접근을 해봤는데 9.2% 그리고 9.3% 약 10%에 달하는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 성공했네요. 다음 날은 아쉽게도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익홀딩스 이렇게까지 저희 말씀을 주시는 걸 보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만 잠깐 공략을 하고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그럼 과연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 어제와 똑같을까요?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먼저 오늘 이번 주 드렸던 종목들부터 체크하고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월요일 날 드렸던 거는 재룡산업을 드렸었습니다. 전선 전기 테마주인데 나쁘진 않아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도 강세를 보여주고 원전 테마도 움직이고 그리고 오늘 뭐 기사에 원전에 대해서 블룸버그 통신이 지금 원전을 짓는다면 한국을 추천한다. 유력한 대안에 부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한국의 대학 원전에 대해서 지금 블룸버그 통신에서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원전 테마주 그래서 오늘 강한 거예요. 원전 테마, 원자력 발전 관련주, BHI 15% 급등에 우리기술 12% 급등에 한전기술 5% 급등에 두산에너빌리티도 4.8% 급등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로. 그러면 원전이 움직이면 실과 바늘과의 관계, 전선, 전기 테마주들도 움직입니다. 자, 재룡산업. 그러니까 얘도 뭐 지금 원전 테마가 그러니까 딱 원전 테마만 움직여서 그러는데 전선, 전기 테마주도 움직일 거니까 뭐 크게 걱정될 부분들은 없습니다. 좀 움직임이 좀 늦으니까 좀 답답하다일 뿐. 일단 보유는 양호. 근데 지금 로봇주들이 심상치 않아요. 로보티주 저번에 제가 공개 방송에서 이거 급등할 거다 했는데 정고점 돌파한다 했는데 그날 상한가 같고요. 지금도 강하게 폭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원전 테마 움직이는데
그 다음은 뭐가 전고 좀 돌파할 것 같아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 어쨌든 자 봅시다. 자, 재룡산업부터 양호한데 좀 늦으니까 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로봇주로 들어가세요. 꼭 원희홀딩스 아니어도 됩니다. 뭐 클로봇도 있고 유진 로봇도 있고 하이젠 RLM도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많잖아요. 로봇주. 에브리봇도 있고 이렌시스도 있고 원희큐브도 있고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한국무브 모두 있고 SPG도 있고 SBB테크도 있고 엄청 많죠.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로보스타, 휴림 로봇, 무슨 로보틱스 다 로봇이죠. 자, 로봇주가 더 빠릅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 날부터 어제까지 계속 원희홀딩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원희홀딩스 볼게요. 9.2% 수익을, 그러니까 9%대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더 갈 거예요. 원희홀딩스.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되게 고점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완전 바닥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주성 엔지니어링 과거 5,000원대 모습과 흡사합니다. 여기 요 자리랑 지금 주성 엔진이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돈이 많이 들어온 시장이었으면 이런 자리에서 진짜 크게 가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여기서 지금 5,000원대에서 5,000원, 7,000원대에서 4만 원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4만 3천 원까지 한 7배, 8배? 7배, 8배가 올라간 건데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돈이 많이 들어오고 미국장을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확실하게 올라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매매만 하라 그랬죠. 장기 투자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게 조금 불안한 것 뿐이지 로봇에 대한 미래 전망과 원희홀딩스의 바닥에서 돌아 올리는 부분들은 일단은 일목에서는 확실하게 뭔가 힘이 실리면서 세력주 패턴, 작전주 패턴 혹은 로봇 테마에 지금 올라갈 목표치가 큰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성엔진 이때 당시 이것도 5,000원대, 7,000원대 하여튼 만 원 이하에서 자주 추천했던 주성엔진인데요. 여기도 거래가 실려죠.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가는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듯이 그러니까 여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는데 원희홀딩스가 그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고점 돌파하기 전에 어떻게든 싸게 살 건가 그걸 잘 고민을 하시고 그 얘기는 제가 지난달도 얘기했어요. 거래가 실리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 있다. 이전에서는 반도체 장비였는데 갑자기 급등 나오는 게 로봇 때문에 그런 거니까 조정받을 때 이걸 사셔라 라고 이미 지난달에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닙니다. 조정받으면 이걸 사야 된다고 워낙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 자회사를 보게 되면 원익 IPS, 원익홀딩스 말고 원익 QNC, 원익 머티리얼즈 회사를 보면 얘네들이 실적들이 다 좋아요. 원익 홀딩스만 나쁘고 원익 IPS 실적이 좋아요. 여기 봐봐요. 컨센서스 다 좋죠. 여기 보면은 실적 보면은 흑자 전환에 작년 그리고 올해는 영업이익이 729억, 내년에는 935억, 내후년에는 1227억. 2년 전에 적자 났던 회사예요.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도 적자 났던 회사인데 이게 작년에는 207억 벌었다가 올해 657억 벌고요. 내년에 826억 벌고요. 내후년에 1035억 법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점점 좋아지죠. 원익 홀딩스의 자회사. 원익 QNC도 마찬가지. 다 비슷해요. 원익 QNC도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다가 지금 흑자로 지금 돌아서면서 영업이익도 플러스로 돌아섰죠. 원익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 적자가 났다가 흑자로 돌아섰죠. 크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자회사들이 다 좋게 만들어졌으니까 원희홀딩스도 지금은 이게 실적이 나쁜데 올해, 내년, 내후년 점점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뻔하잖아요. 자회사들이 다 좋은데 그걸 갖고 있는 지주회사가 나쁠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로 또 얘네들이 올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스토리가 보여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주가가 지금 바닥에 있는데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는데 원체 지금 바닥에 있으니까 이게 올릴 때 실적 얘기로 나중에 휘날려 치고 올라가고 실적 얘기가 아니면 로봇주로 움직이고 로봇주 아니면 반도체 얘기로 움직이고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예전에 후성도 그랬고 주성도 그랬고 바닥에 거래 실리면서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은 올라가기 전에 잘 사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 가격 전략 또 드릴 테니까 싸게 넘어가기 전에 사셔야 됩니다. 넘어가면 그때서부터 이제 쫓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원희홀딩스 어제 오늘 해서 9%대 수익을 냈고요. 자, 그리고 급등 명중 종목 몇 개만 보겠습니다. 이스트 에이드인가요? 일진전기이군요. 일진전기. 엊그저께 상담이 한번 들어왔었는데 그분은 제 방송 보고 사신 게 아닐 것 같다 그랬죠. 가격이 높았어요. 제가 드렸던 가격에서는 수익이 28% 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드렸던데 그러니까 이틀 내내 드렸는데 28%, 25% 연속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는 중인데 더 가겠죠. 지금 원전에 대한 얘기들이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블룸버그 통신에서 미국이죠. 미국에서 한국밖에 없다. 한국하고 손잡아야 된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대안이 없다. 그러면 뭐 좋은 얘기 또 나오고 그러면은 원전 테마도 올라가겠죠. 원전 테마 좋게 봅니다. 전선 테마도 좋게 보고 미국은 땅덩이가 넓고 발전된 데만 발전되지 시골 가면요. 우리나라 시골보다도 더합니다. 전기 안 들어오는 동네도 있을 거예요. 워낙 땅덩이가 넓다 보니까. 근데 지금 전선 전력 노후화된 데 다 공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몇 개 업체 갖고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원전 업체가 있겠죠. 그 몇 개 갖고 안 될 겁니다. 전 세계에는 모든 기업들이 갖다 달라붙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가야죠. 그래서 전 좋게 본다 그랬고 그래서 이거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고 32,000원, 35,000원 충분히 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일목으로 보더라도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돌리고 있는 중, 그렇죠? 돌리고 있는 중, 이제 구름대 돌리고 있는 중. 이 후행스팬은 주가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나쁘지 않고 여기 보면은 황금선도 머리를 들고 있어요. 힘이 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방향지표인 황금선이 꺾인 게 아니고 머리를 살살 들고 있다. 그래서 아마 돌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트에이드까지. 이스트에이드. 최근에 급등이 나왔는데 오징어 다리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흔들린다고 멘탈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또 하다가 확 급등할지. 대신 비중을 80% 팔았든 90% 팔았든 95% 팔았든 그건 되게 잘한 거고 나머지 조금 가져가는 건 버텨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역 종목 원익홀딩스 로봇주. 자, 어제도 4,445원, 그저께는 4,500원이었나? 하여튼 그렇게 드렸었는데 4,455원, 4,445원 이렇게 드렸었네요. 자, 오늘은 쫓아가더라도 4,500원 선에서 4,500원이면은 분차트 여기서 좀만 밀리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안 들어오면 뭐 방법 없어요. 그때는 전고점 돌파하면 그때는 쫓아가야 되는데 전고점이 한 5,100원입니다.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게 되면 상한가 들어가겠다는 신호로 보셔도 돼요. 로보티지처럼. 근데 여러분들이 사갖고 올리지는 않아요. 얘는 세력들이. 여러분들이 오히려 들어온다 싶으면 밑으로 후려칩니다. 그걸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5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 주워 담으시면 되고 이미 구름대도 탔고 용차트이면서도 거래가 실렸고 이슈도 확실하고 이미 로보티즈는 그렇게 해서 상한가를 갔죠. 근데 로보티즈는 상한가를 갔지만 얘의 위치는 바닥이 아닙니다. 원익홀딩스는 이거보다 훨씬 더 바닥에서 움직였어요. 근데 얘는 신고점에서 고점을 뚫고 지금 고점에서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하여튼 뭐 떨어진다는 도 아니에요. 계속 갑니다. 계속 가요. 중국에서 곧 로봇을 양산을 하겠죠. 올해. 양산해서 이제 포문을 열면 이제 다 나올 거예요. 이제 만들었던 뭐 미완성이 됐든 완성이 됐든 일단은 경쟁을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로봇들이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각 산업에 들어갈 거고요. 로봇 이미 벌써 내년이죠. 내년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로보택시하고 로보 버스 이거 운행한다 그러죠. 운행하게 되면 당장 택시 드라이버나 버스 운전기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겁니다. 새로운 뭔가가 그쵸? 일자리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건 다시 생각해 봐도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일자리를 잃고 많은 그런 이제 기업들이 생기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대체가 되는 많은 산업들이 갑자기 많이 바뀌게 될 거예요. 기업은 그게 유리하니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산업 로봇, 협동 로봇, 우후죽순으로 이미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데 아마 뉴스로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로봇주들 잘 보세요. 로봇주들은 분명히 크게 갈 거니까. 그래서 로봇주들 중국에서 포문 열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시작이니까 저는 올해 하반기로 봅니다. 중국에서 안 내놓지 않을 거니까요.
먼저 내놓을 것 같아서 올 하반기서부터 일단 그렇지 않더라도 내년에 자율주행 로봇들, 자율주행 택시가 나올 거라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될 거니까 로봇주들은 일단 원익홀딩스를 비롯해서 다른 로봇주들도 계속 매매하다가 물려도 로봇주로 매매하세요.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 4,500원 원익홀딩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와 큰 조정은 없었습니다. 매수가는 4,500원 선에 딱 정확하게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만나보고 오시죠. 이렇게 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만나보고 왔는데요. 오늘 시장이 아무리 쉬어가는 흐름이 당연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불안하신 분들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샵 0082번으로 문자 신청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 들어왔을지 바로 만나봐야겠죠. 첫 번째 종목 이 에이텍 모빌리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687원 그리고 30%의 비중도 상당히 실려 계신데 차트 흐름이 참 정말 좀 약간 굉장히 좀 암담합니다. 지금 이 시각 5일선 밑으로 확 떨어지게 되면서 13,76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0.65%가량 살짝 밀려나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에이텍 모빌리티 공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확실히 좀 블록들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봐주시죠. 자, 이게 이제 대선 인물주로 엮인 종목이었는데요. 일단 차트는 별로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잘 유지하다가 이제 후행 스팬이 구름대 밑으로 내려오고 저점도 깨지죠. 그러니까 시그널이 이미 여기서부터 이제 포기해야 되는 패턴으로 바뀐 겁니다. 지금은 아예 그렇게 돼버렸고, 그리고 정책주로 엮였었던 모든 종목들은 제가 이번 주부터 조심하라 그랬나요? 지난주부터 조심하라 그랬네요.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지금부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대선주들로 엮여서 움직였던 것들은 다 폭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대선주 쪽으로 보지 마세요. 이제는 정책주도 좀 위험합니다. 뭐 인물주보다는 정책주가 좀 낫다는 맞는데 그것도 널뛰기가 너무 심하고. 요때 이후에서 지금 구름대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반등 주면 빨리 자를 준비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계속 가져간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넘어서야 돼요. 여기를 넘어서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손실폭을 보니까 한 30% 되시는데 15%만 줄어들어도 손절을 하고 로봇주로 갈아타시는 게 나을 겁니다. 요거는 지금 구름대에서 저항받고 갈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반등 줄 때 종목 교체 말씀드립니다. 반등이 나올 때 종목을 교체하시는 방안 다시 한번 강조를 주셨고요. 이어서 넥슨 게임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게임즈 며칠 만에 오랜만에 보네요. 15,800원에 70% 비중이 상당히 많이 높으십니다. 지금 시각 넥슨 게임즈 약 3.97% 오늘 급락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12,830원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긴 한데 게임 섹터가 확실히 최근 들어서 신작 모멘텀이 있는 종목 그리고 없는 종목 사이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거기에다가 이 친구는 또 어닝 쇼크가 이번 주에 한번 소식이 나왔었죠. 앞으로 넥슨 게임즈 매수가까지 올라오기엔 멀었을까요? 자, 일부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여주는 것 중에 또 하나의 이유는 가상화폐로 엮인 애들이 몇몇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상화폐가 미국에서 확대를 합니다. 정책적으로 좋게 계속 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국내에서도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서 어쨌든 정책을 만들고 법으로 만들어 놓고 한다라는 건 사실은 규제가 되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일단은 마냥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어떻게 들어올지는 몰라요. 뭐 돈 벌면 돈 버는 대로 막 예를 들어서 뭐 세금 뭐 90% 때린다. 이러면 보상 안 해주고 이러면 엄청난 악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규제를 강하게는 못할 거라고 저는 보는 게 미국에서 미국 증권위원장서부터 해서 이번에 다 폴 에피슨인가 하여튼가 누가 교체가 됐는데
이 사람은 가상화폐 이미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고 본인이 가상화폐에 500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부도 전략 자산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펀드 자금들과 기관 자금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그럼 안 봐도 알잖아요. 규제를 다 풀어버리고 법은 만들어 놓는데 규제를 그렇게 타이트하게 갈 생각이 얘네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선물 시장도 기존에 있었던 대형 거 말고 조그만 알트코인들도 선물 시장을 다 열어버리겠다,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니까 한마디로 그냥 도박장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저는 뜻으로 보입니다. 한번 규제를 하기는 하는데 거의 라스베가스 정도의 수준으로 아주 그냥 아주 폭등하는 그러니까 코인으로 돈 많이 몰릴 것 같거든요, 느낌이 미국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그걸 그렇게 만들어버리게 되면 국내에서도 규제를 심하게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CBDC나 디지털 화폐나 가상화폐 관련주들 쪽으로 알게 모르게 지금 모양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주들도 그걸 엮인 애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순수하게 게임만 보자면 중국한테 안 됩니다, 지금. 예전에서는 중국 게임이 그래픽도 떨어지고 완성도도 떨어지고 뭐 하여튼 떨어지는 게 많았는데 국내에 있었던 엔지니어들이 다 중국으로 이미 다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게임 수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건 뭐 저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벌써 3년, 4년 됐습니다. 3년, 4년 전부터 많은 유저들과 많은 유튜버들이 이미 이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 게임 뭐 진흥원 뭐 이런 쪽에 있는 수장들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게임 산업 위험하다라고 이미 벌써 고백을 이미 작년에서 다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게임주로 승부를 보기에는 저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넥슨 게임즈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뭐 엄청나게 물린 건 아니니까 15,800원 여기 반등 주게 되면 교체하세요. 차라리 가상화폐라고 뭐 엮여 있는 게임주라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꼭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차라리 뭐 가상화폐로 관련주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안전하게 미래지향적인 뭐 원전 테마주들도 앞으로 방산주와 마찬가지 실적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원전, 뭐 전선, 전기, 방산, 조선주 여전히 좋습니다. 이런 애들로 공략하셔야지 게임주는 중국한테 좀 인터넷 찾아보세요. 게임 그래픽이나 유저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보시면 중국 이기기 어렵다라는 아마 평가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주 쪽으로 승부 보려하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승부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게임주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뛰어들지는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네요. 이어서 로보스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000원에 20%.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 역시나 0.57% 내려서게 되면서 26,05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차트상으로는 당연히 돌파 패턴 살짝 단기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나쁘지가 않지만 문제는 매수가가 좀 너무 높으신 편이라는 점이죠. 전문가님, 매수가 이 3만 원 선 언제쯤 다시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자, 로봇주들은 이슈 나오면 한 방입니다. 로봇 중국이 분명히 포문을 열 거라 그랬죠. 제가 수술 로봇들도 얘기도 작년부터 많이 얘기를 했어요. 유튜브에서도 많이 얘기했고 인터넷에서 한번 중국 수술 로봇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학을 뗄 정도로 장난 아닙니다. 별의별 기술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정교하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뼈 부러지고 팔 잘라진 거 그거 로봇들이 정교하게 다 붙이는 수준이라 보시면 돼요. 핏줄 하나하나, 혈관 하나하나 다 갖다 붙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공지능이고 로봇이니까 가능한 거지 사람으로서 그거 어떡합니까? 거의 뭐 예술 작품 그거 세세하게 막 이렇게 막 거의 도트 수준으로 막 그림 그리는 거 보셨죠? 그건 진짜 진기명기에 나오는 사람들만 가능한 거지.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것까지 바라기는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로봇은 그게 또 가능하니까 학습을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인공지능,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아서 발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제약이 굉장히 큰데 중국은 다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발전 속도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하나 한번 연구하려고 그러고 인공지능 뭐 해보려고 그러면은 생명공학이니 그다음에 생명윤리니 뭐 해갖고 안 돼요. 안 되면 다 쇠고랑 찹니다. 근데 중국은 다 하라고 다, 그렇죠? 다 열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국이 벌써 그렇게 된 지가 꽤 됐는데 그래서 저는 역으로 그래서 국내로 다 지금 다 수출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 이슈는 그냥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뭐 문 닫고 그렇죠? 서양 문물 막 못 들어오게 흥선대원군처럼 다 막는다고 세상이 안 변합니까? 바뀌면 결국은 세상에서 우주 항공모함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 것처럼 로봇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로봇주들은 괜찮다라는 얘기고 자 로봇스타.
근데 하나의 걱정은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로봇주들이 그러면은 기술력이 있느냐, 미국과 중국을 과연 대응해서 경쟁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현대차, 삼성전자 그 정도만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은요 그냥 로봇 청소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력은 없지만 근데 주가를 좋게 보는 이유는 그거와 상관없이 올라갑니다. 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로보스타도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사실 뭐 이거 따져보면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나 삼성전자나 그런 로봇들하고 생각을 하면요 정말 실망할 겁니다. 그냥 돌아다니는 깡통 같은 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집에 여러분들 로봇 청소기 있죠?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기에 좀 그렇잖아요. 그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가요. 그러니까 주식이 웃긴 거죠. 돈이 들어오니까 가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어떤 게 펼쳐질지 모르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2차 전지가 막 급등하면서 바닥에서 LNF 3,800% 올라가고 에코프로 8,000%에서 10,000%, 100배 올라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실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에라 모르겠다.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로봇주들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34,000원에 물렸던 신고점 뉴스가 나오면 중국에서 로봇 판매 양산 시작하게 되면 원래는 테슬라가 양산 시작할 줄 알았는데 자꾸 그렇죠? 기일을 자꾸 뒤로 미루죠. 미루다 보면은 이제 중국이 먼저 포문 열 겁니다. 곧. 그러면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폭등 한 방에 갈 거니까 추가 매수 더해놓고 그냥 기다리세요. 저는 로봇주 되게 안전하게 봅니다. 어쨌든 신고점 돌파할 것 같으니까 올해 하반기까지 한번 잘 가져가서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밤사이 전해진 M7 소식, 이 현지 언론 기사의 원문 그대로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간밤에 이 나스닥, 특히나 빅테크주들 관련해서는 조금 아쉬운 흐름들이 나왔었죠.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아쉬웠던 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요. 굉장히 좋은 분석글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눌린 점이 아쉬워서 바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할게요. Microsoft can jump nearly 20% after strong earnings report, Citi says.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도 이 강력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 상승 여력이 20%나 남아있다, 20%나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면서 파격적인 그런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우선 이 시티은행의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 주가를 기존 480달러에서 무려 54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밤사이 종가 대비하면 약 19%, 20% 말 그대로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건데 매수 의견도 종전과 동일하게 마이로 유지를 해줬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근거가 중요하겠죠. 세 가지 근거를 이 애널리스트 타일러 ред키가 말을 했습니다. 강력한 실적, 그리고 비용 효율성,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역시나 이 애저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성을 얘기를 한 건데요. 이 애저의 성장률 전망을 이 2026 회계 연도까지 30%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살짝 M7 중에서는 회계연도 기간이 조금은 튀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내년 6월 30일이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최근 전체 인력의 3%, 말이 3%지 6천 명을 감원했었죠. 굉장한 비난을 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레드키는 주가의 긍정적인 요소다. 10억 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최근 10명 중에서 9명의 애널리스트들은 계속해서 강력 매수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전문가님께서 보실 때에도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여력 20% 정말 볼 수 있을까요? 워낙 시총이 큰 종목이고 지금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5천조 좀 안 될 겁니다. 일단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됐고 트럼프가 또 이상한 얘기만 하지 않는다라 그러면 미국 기술주들은 이 흐름으로, 왜냐면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가 주식 사야 될 때다라고 얘기하면서 돈을 자꾸 풀라 그러죠. 중국도 돈 열심히 풀 거고요. 돈을 풀면 시장은, 전 세계 시장은 버블이 걸립니다. 항상 그래요. 돈을 풀면 그렇게 걸려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버블이 무너지면서 또 경제 공황처럼 아주 박살나는 또 흐름들은 반복이죠, 뭐. 어쨌든 뭐 다들 돈 풀라고 하고 있는 것 같으니 미국 시장 많이 빠지면은 절호의 매수 기회인데 빠질 기회를 이번에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잘 뜨고 있으니까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읽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 흐름을 잘 보세요. 여기가 물론 좀 부담이 되는 박스권 전고점이긴 하지만 이걸 사라는 얘기는 더더욱 아닐 거고요. 요게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싼 것들 잘 저점 매수 얘를 보고 하면 됩니다. 얘가 빠지면 기다렸다가 싸게 사시면 되고, 왜냐면 얘가 빠지면 미국 시장도 빠지겠죠. 그러니까 얘가 계속 버티고 오히려 고점을 돌파를 하면 지금 오늘 종목들 코스닥 1200개 빠진다고 겁먹지 마세요. 사야 될 종목들은 사면 된다니까요. 원전, 전선, 방산, 조선, 그리고 로봇 이런 애들 사면 돼요. 뭐 인공지능, AI, 자율주행, 뭐 섹터들 이슈도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면 되죠. 의료기기, 미용기기, 의료 AI, 뭐 로봇과 뭐 인공지능과 다 엮이는 거지만 보안, 뭐 등등 이렇게 이슈 있는 것들은 사면 됩니다. 가상화폐, 그렇죠? 이런 이슈.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올라가면 그렇게 공략하시면 되는데, 자 오늘도 공개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이틀 전에 공개 방송하면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로보티즈가 전고점 돌파하면서 상한가 갈 것 같다. 상한가는 아니고 상한가는 공개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고 상한가 갈 것 같다고. 방송 중에서는 전고점 돌파하면서 얘가 넘어갈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리고 나서 그때가 화요일 날이었죠.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그리고 나서 상한가 가고 지금 저렇게 강하게 움직이는데, 자 원익홀딩스 궁금하신 분들한테 한 번 더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장중에 또 공개 방송하면 급등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일단 4,500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른 지금 로봇주들도 지금 돌아가면서 지금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게 어디까지 갈 건지 제가 기술적으로 말려드릴게요. 지금 7,000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10,000원 넘어가면 7,000원만 가도 80% 올라가거든요. 10,000원 가면 100% 일단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주 이슈가 큽니다. 중국 그 유튜브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중국 로봇들, 수술 로봇들 조금만 검색해보면 다 알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나이가 많아서 유튜브를 못 봐요. 혹은 그 뭔지 모르겠어요. 좀만 검색해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눈이 팍 커질 겁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고 일단 느낌이 오늘 원익홀딩스가 전고점 오늘 아니면 뭐 내일 아니면 곧 돌파할 것 같으니까 원익홀딩스 갖고 있는 분들은 걱정되시면 들어오시면 제가 좋은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개 방송 잠시 뒤에 할 거고요. 어쨌든 뭐 마이크로소프트 너무너무 좋아요. 흐름 양호하고 나머지 지금 뭐 미국 시장 자체가 뭐 양호하니까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코스닥이 1200개가 빠지니까 이제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텐데, 제가 얘기했던 sektor들 있죠. 그런 애들 하세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는 종목을 줍니다. 뭐 저번에도 원익홀딩스도 아니고 뭐죠? 로보티즈도 줬지만 지금 종목들 바닥에 있는 것들 좋아 보이는 거 제가 일목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면서 섹터가 아니고 세력 패턴, 그러니까 구름대를 깔고 강한 용차트 위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장이 조금만 플러스가 나게 되면 그런 애들이 바로바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패턴들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또 뭐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하시면 제가 이따가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 있어요. 지금 대명에너지도 그런 거예요. 이틀 전에 어제도 제가 저녁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공개 방송에서 대명에너지도 이런 패턴이거든요. 대명에너지 지금 에너지 태양광, 풍력,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 공개 방송에 공개하고 있으니까 종목 잘 보시면 좋습니다.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잠시 후 오전 11시 요즘 저희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 절대 빠뜨리면 안 되죠.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이 실전 매매의 정수 다음 이 시간에 더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을 끝으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